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부르는 것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말이죠.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실수해서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 때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쥐어버리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은 형식이고 현장은 현실이다. 어떠세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서류 위에서는 다 지켜지는 것 같은 안전 규칙들. 근데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차이, 이 간극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스템 안에서 매일같이 일하시는 분이죠. 콘크리트 타설공 김 씨의 하루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 씨의 아침 일과를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공식적인 안전교육은 오전 8시부터인데, 어라? 실제 작업은 벌써 1시간 전인 7시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김 씨에게 안전교육은 그냥 이름 한번 쓰고 나오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요, 김 씨 같은 작업자분들의 몸은 생존 본능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위험을 피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최우선이 되도록 몸이 먼저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전보다 속도에 길들여지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속도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안전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걸까요? 뭐든 그렇지만 결국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큰 건설 프로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최초에 측정된 공사비가 100억 원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당연히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이 다 계산된 아주 넉넉한 예산처럼 보이죠? 처음에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100억이 현장까지 그대로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단계의 하도급 또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돈이 말 그대로 공중분해돼요. 보세요. 원청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뭉텅뭉텅 떼어가고 결국 마지막에 진짜 땀 흘려 일하는 작업팀 손에 쥐어지는 돈은 30억, 원래 금액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류만 보면 그냥 예산이 좀 줄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절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저가 껴나간 70억 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충분한 시간, 넉넉한 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안전이 깎여나간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정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야 할 예산, 이 모든 게 그냥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이렇게 돈이 부족해지면 현장은 당연히 한 가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속도죠. 이 속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장 용어로 공기 단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사기간 단축의 줄임말인데 이게 사실상 모든 현장의 암묵적인 최고 목표가 됩니다. 왜냐고요? 반토막난 예산으로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면 결국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기 단축의 대가는 정말 끔찍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원래대로라면 한 층 작업이 다 끝나고 다음 층으로 가야 하는데 위층에서는 철근 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밑에서는 거푸집을 떼어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설치해야 할 낙하물 방지망 같은 건요. 아,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생략돼 버리는 겁니다. 일하는 분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본능적으로 알죠? 하지만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시스템의 압박이 너무나 거세서 그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존 본능을 시스템이 억누르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그럼 이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사고가 터지면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이 질문에 딱 누구 때문이다라고 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떠넘기기 딱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돈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기억나시죠? 그 구조가 이번에는 책임 떠넘기기의 도구가 됩니다.
원청은 하청탄, 하청은 재하청탄. 서로 꼬리 자르기만 하는 거죠. 결국 보고서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진짜 원인은 묻혀버리고 가장 힘없는 맨 아래의 작업자에게 모든 위험이 전가되는 겁니다. 아무도 진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런 환경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전장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비틀리는 거예요. 원래 안전모나 안전벨트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도구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선 그게 시간만 잡아먹는 귀찮은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비극이죠. 결국 작업자들은 이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주 슬픈 걸 배우게 됩니다. 위험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죠. 왜? 멈추면 안 되니까. 멈추면 나만 뒤처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애초에 사람이 만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사람이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뭘 바꿔야 할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는 몸이 아니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그 기억을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장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가 무슨 대단한 법이나 제도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하다가 잠시 멈추기,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이 단순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의 기억을 바꾸는 것. 안전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일 때 비로소 저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던 시스템에 균열을 만들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도록 선택해야 할까요? 속도와 이윤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안전을 기억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